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사를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우리나라 주식시장 얘기입니다. 화랑이라고 할 수 있죠. 외국인 우리나라 수출주를 쓸어 담았다. 코스피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1.92% 올라 장 마감이 2,602.59입니다. 마감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겁니다. 한국 기업의 탄탄한 실적 재평가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배경 분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요, 외국인은 하루에 1조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요, 4% 올라 역대 최고 주가를 기록 중이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10인 이상 집회 금지입니다. 지하철 막차 오후 11시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부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별도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식당 그리고 카페에서 1m 이상 거리 두기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5,000곳 넘게 오늘부터 휴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유럽에서 백신 개발 소식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백신 물량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 걸까? 그런 내용도 좀 담겨 있는데요. 연말까지 3천만 명분 확보 가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물건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일단 확보를 한다. 그리고 내년쯤에는 넘겨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이쪽에 빨간 네모칸으로 치여 있습니다. 종부세 폭탄 현실로 작년하고 비교하면 2배 뛰었다. 종부세가 지금 고지되고 있습니다. 확인한 납세자들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는 거죠.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집값 급등, 그리고 여기에 더해 공시지가 역시 높아졌죠. 두 가지가 겹치니까 종부세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요, 대상 주택이 20만 채에서 28만 채로 늘어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1,905만 명 잃어버린 1학년이다. 지금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1학년들입니다. 1학년이요, 신입생이잖아요. 뭔가 기대도 많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니까 재미있는 것도 기대가 되고 많은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올해 1학년들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학교를 별로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 좀 더 내용 보면요, 일주일에 학교 간 날 많이 잡아야 2.21 이렇게 나온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낯설어서 학원이 더 좋아. 이런 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선생님과 관계는 단절 수준. 뭐 얼굴을 제대로 봐야 무슨 관계를 맺든가 하죠. 대학교 1학년, 아니 대학에 왔더만, 이런 겁니다. 이런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수 반수 고민했다. 이런 얘기들도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 못 익힐 우려. 사실은 1학년 때 이런 소통과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학년들 참으로 잃어버린 1년을 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고요. 주원규 삼육대 겸임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재난지원금이긴 한데 앞에 숫자가 있습니다. 3차입니다. 1차, 2차 지급이 이미 됐지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 세 번째 재난지원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이 좀 난색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김정은 폭군이다. 이런 말을 한 인물이 있는데 미국 국무장관의 내정이 됐다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에서요.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 걸까요? 과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신공항 정치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대구와 광주 신공항 역시 뭔가 법으로 보장을 하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공항 정치란 키워드가 등장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2배 올랐다. 종부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3차 재난지원금 주장입니다. 이번엔 야당 발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먼저 꺼낸 야당. 그러니까 이번 주장은 야당이 먼저 꺼냈다. 이 부분을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산 정국인데요. 핵심 이슈가 되는 건가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재난지원금 요거 필요한데 지금 본 예산 내년도 예산 논의 중인데 여기에 포함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당초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는 이 내용, 이 몫은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돈은 이 부분이 남는 겁니다. 예산안 편성 4달 통과 제안했다. 하여튼 본 예산에 이 재난지원금 부분을 포함하자는 거예요. 2차 때처럼 선별 지급에 무게를 뒀고요. 그리고 정의당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주장하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요.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소비 진작된 자칫 감염 확산 유발될 수 있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3차 재난지원금이다. 띄우는 야당, 신중한 여당. 자, 이 모습은요. 1차, 2차 때하고는 아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정부와 여당, 특히 여당에서 강력히 주장했고 야당은 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됐습니다. 김종인 예산 반영 정의당도 가세했다. 민주당 아직 대유행 초기 시기상조다. 역시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 있습니다. 소멸성 지역화폐 다 줘야 한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요. 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거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내년도에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의 예산상의 준비를 갖다가 좀 해주실 것을.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합니다.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 계층의 소득 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배정호 교수님. 이 3차 재난지원금 야당 중심으로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찬반 어떤 의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좀 신중론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신중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년 1월에 예. 어차피 추경할 바에는 미리 이번 본 예산에 마련하자라는 예. 의견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19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갈 길이 굉장히 멀다. 그래서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야 된다. 왜냐하면 3차뿐만이 아니라 또 4차 재난지원금도 계속해서 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방역에 집중하면서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리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이제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끝나니까 그렇죠. 대략 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남은 상황에서 이걸 본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라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집행을 하려면은 피해 대상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정을 해야 되고 예. 실제 지급하려면 이제 한 두세 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좀 촘촘히 준비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특히 계속해서 지금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재정 여건도 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다만 현실적으로 빨리 집행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야가 사전에 준비할 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변호사는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을 좀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건부 찬성 내지 조건부 반대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는 그거 뭐 이게 선택을 이제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정치권이 예. 어쨌든 추경 예산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김종인 예. 대표는.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엔 이르지만 예. 결국은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추경을 짜서 또 재난지원금을 분명히 지급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보기엔 해가 넘어가서 내년 1월쯤이면 분명히 추경 얘기 그리고 재난지원 얘기를 여당 내에서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본다는 거죠. 지금. 여당은 지금 신중론이지만 그 예산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신중론이고 예. 결국은 임시 국회를 열어서 분명히 추경안을 상정할 것이다. 이게 이제 야당의 예측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당이 계속 해온 얘기가 예산안에서 뉴딜과 관련된 예산 21조 중에 10조는 깎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조를 갖고 일단 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마련하자 이런 전제하에 지급하자는 의미고요. 지금 이 555조 8천억 가량의 예산안 중에서 적자 국채가 약 한 90조가 되거든요. 예. 이건 이제 빚을 내서 이미 미리 쓰자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쓰고 추가 경정 예산 또 해가지고 또 빚내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예산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아예 여기서 추경안을 할 거를 미리 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결국은 예산을 아끼자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배종호 교수님께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예산 통과해야 될 시점이. 그러니까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고. 실제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예. 거의 다 이제 올라오고 있지만 야당의 주장이 성실히 반영되지 않았고 물론 이제 지역구별로 토목 예산에 들어간 건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야당 여당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은 자기 지역구를 챙긴 건 있는데 예. 어찌됐든 정당 차원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 예.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이제 전체 회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수정안 통과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또는 본회의에서도 수정안 통과 가능해서 그것은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기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시간 그렇게 없는 거 아니다. 하려면 할 수 있다. 마음 먹으면 된다는 말씀이신데 윤기찬 변호사가 하신 말씀 중에 배종원 교수님께서 조금 답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특히 야당에서 예상하기로는 내년 1월 넘어가면 분명히 여당 내에서 추경 통해서 재난지원금 주자는 얘기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 예상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방역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확진자가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나오는 상황이지만 우리하고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방역에 성공하면은 무리하게 이 재난지원금을 또 추경으로 꼭 할 예. 가능성도 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상정해 살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 이제 추경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이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하기 때문에 여야가 언제든지 합의하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두 분 말씀은 내년으로 넘어가면 아마 재난지원금 또 한 번 논의되고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는 지금은 좀 그건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야당 내에서는 아니 이왕 할 거면 미리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의견 차이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주원 교수님. 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주장 특징이라면 야당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앞서서 1차, 2차는 여당이 주도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당시에 야당은 또 신중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상황이요. 이건 야당이 분명히 생각한 바가 있을 겁니다.
예, 뭐 정치적 고려도 있고요. 그리고 정무적 판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야당의 재난지원금 입장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 찬성하신다. 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논의의 철학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최근에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으로 이제 정의당과 손잡는 일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 안에서 뭔가 이슈를 선점하고자 하는 효과도 있고 이번도 사실 정의당과 목소리가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정의당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이 잘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요 선별 지급에 무게 중심을 두었거든요. 예. 1, 2차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방역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 소비 진작 효과가 방역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수도권과 서울에서 2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지금 가장 치명타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급하자.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빨리 본 예산을 신청해서 예. 시작하자라는 그 선별 지급은 타당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선별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사실 다수가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필요하신 분만 딱 선별을 하자.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지금요. 그 정밀 방역과 마찬가지로 정밀 지원 이런 예. 부분으로 조금 포커스가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고요. 예. 또 정치적 고려도 생각을 저는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내년도에 넘어가서 만약에 이 지난 재난지원금이 추경 예산을 통해서 가게 될 때 예. 재보궐선거와 연관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여당과 정부 쪽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지 않겠냐. 그걸 미리 좀 손을 썼다는 맞습니다. 의미도 있겠네요. 예, 거기에 대한 선점 효과도 저는 뭐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만약에 본 예산에 들어갔을 때 예. 아까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예산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뉴딜 예산을 이제 정부와 여당이 선점해 놓은 그 부분을 깎아서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을 때 이게 정쟁의 불씨가 돼서 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까. 그래서 여당에서 만약 예. 야당에서 이번에 주장했을 때 그 뉴딜 예산 부분과 너무 그거를 이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논의하는 예. 부분을 지양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뉴딜 예산 또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여당에서 또 반대하겠죠, 당연히요. 이건 또 합의 잘 어려울 겁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네. 우선 찬반 의견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 보니까 뭐 국민의힘은 뭐 야당, 제1야당에서 항상 이렇게 약간 대립 관계에 있는데요. 네. 정의당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에 어떤 찬성하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또 혹시 민주당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일단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던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감안한 전략적인 정무적인 한 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뭔가 합니다. 정치적인 고려가 네. 분명히 그러니까 있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선거 때 내년 1월 내년 초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 예산 얘기하고 아까 기간에 대해서 배정우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한 2개월 걸립니다. 예. 3월 18일 정도면 지급이 돼요. 근데 3월 18일 정도면 그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돼요. 한참 주목을 받을 때군요. 예, 절묘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예.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거리를 최대한 떼고 싶은 거죠. 하루라도 빨리 해버리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오히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선별적 지원 얘기를 하는데 2차 지원 같은 경우에서 선별적 지원을 했을 때 많은 분들에게 나눠줬습니다만 효과는 1차 때보다 못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오히려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혹은 뭐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 지급이 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화폐라는 건 이재명 지사가 밀고 있는 자신의 정책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예. 자신의 브랜드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쓰자는 건데 실제로 지역화폐를 쓰는 것보다는 현금을 지급해서 현금을 쓰게 하는 게 더 낫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이 지금의 제안을 놓고 고민해야 예. 될 점은 내년에 어쨌든 3차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이 실시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들 언제로 그 볼 부분은 거냐. 동의하시네요. 할 타이밍을 거라고. 언제로 잡을 거냐. 예. 다소 뭐 재보궐선거 임박해서 주면서 야당과 야권에서 보궐선거를 의식한 현금 살포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예.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셈법은 읽힌다. 그 네. 내용에.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만 이 모습 자체는 그렇게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네 분 다 이 부분은 똑같이 전망을 해주셨어요. 내년 해 바뀌면 분명히 여당에서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 부분은 네 분 다 모두 이렇게 그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 얘기가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이 됐습니다.